운정 12강 일지를 대운에서 형하고 세운에서 다시 형충하면 파혼명입니다. 경금이 묘월에 태어나 정제격이며 간목이 월지에 군을 두고 투하나 갑기 합거가 되지만 중간에서 경갑충이니 불합으로 다시 경갑충이 일어납니다. 지지는 재성의 혼잡 연자이고 지지는 인묘가 혼잡 연자이고 식상인 수가 없어서 금목이 상전하며 천간에도 상전하죠. 금목이 이렇게 상전하고 또 지지에도 금목 상전이 일어나고 연간에도 연주에도 금극목하고 또 시지에도 금극목하고 아주 금목 상전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수기가 없고 병화가 불투하니 화는 화극금으로 일간 비겁을 좀 억제를 하는데 화도 없고 수도 없으니까 또한 병화라는 것은 봄철에 묘월이니까 묘월의 인묘목이죠. 이 묘월의 목은 병화가 있어서 좀 햇빛을 받아야지 성장할 수가 있는데 인묘목이 성장에 불길한 탕명입니다. 억부로는 시지의 걸록으로 근하며 일간의 영역에 인성이 있어 사점으로 신약한 듯하나 경금을 공격하는 관성이 없고 관성이 없죠. 또한 설하는 식상도 없으니 극설이 없어서 일간이 신왕명으로 봅니다. 재성은 일간이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 빠지질 않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제 사가 돼도 관성이 많아서 일간을 공격한다든지 또 아니면 식상이 많아서 일간의 기가 빠져나간다든지 이러면 이제 신약명이 되는 것이죠. 일지 술토는 귀신이며 연월지에서 묘수랍, 인수랍을 탐내므로 인성인 모친의 부붕이 불길합니다. 모친인데 일지가 묘수랍, 인수랍으로 이 재성이 몰려들고 있죠. 일지 아신에서 천간에 또한 간목 재성을 놓고 연간에 경금과 시지의 신금도 금극목으로 탈제를 하고 연주가 경인으로 금극목하고 시지 신금이 연월지 이거를 자좌해서 극을 하고 또 인묘목도 극을 하니까 천간과 지지에서 모두 비겁과 재성이 싸우는 금목 상전의 형상입니다. 연월지에서 재성이 혼잡 연자하고 이렇게 혼잡 연자했죠. 또 월지 도하라 모친이 재혼할 수 있어 부친이 변하게 됨을 암시합니다. 월지가 도하죠. 인호술의 묘가 도하니까 그것이 일지에서 끌어당기니까 본인도 좀 도학기가 있다 이겁니다. 겸하여 유금인 비겁이 허자 탁기로 나타나 이복 경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유술이 준합인데 이 중간에 유가 끼어 있는데 유가 신을 보니까 탁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건 비겁이기 때문에 비겁의 탁기가 돼서 이복 경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또 아신을 보면 술중 신금이 있고 술중에 신금이 있는데 신술로 준합이니 신중 경금이 들어오고 연지와도 인술합을 하면은 연간의 경금도 일지 아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복 경제가 있는 상입니다. 탁기에서도 이복 경제가 있을 수 있다는 암시가 나타나고 또 이렇게 아신에서도 신술합 또 인술합하면 경금까지 딸려 들어오니까 이복 경제가 있다 이거죠. 우선 일간의 영역인
월지와 일지가 묘술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술합, 육합을 탁 하고 있다 이거죠. 그것은 부친인 재성 묘목과 인성인 술토가 육합으로 묶여 있어서 일간이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의미는 답답함을 느낀다 의미는 곧 부모의 이혼이나 이별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월간의 기토가 인성으로 모친성이며 월간에 있는 기토가 모친성이고 월지도 묘목이 부친성입니다. 왜냐하면 정제지만은 묘술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의 모친성이 기토가 시간의 간목과 각기합이고 시간의 간목과 각기합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인중 간목과도 각기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양합으로 불미한데 자주와 묘목에게 목국토를 당함으로 모치는 제가명입니다. 자주와 묘목은 일간 기토에게는 칠살이 된 것이니까 칠살이 그걸 당함으로 모치는 제가 하는 명이다 이거죠. 이처럼 본인의 부부궁을 살피려면 부모나 조부의 인자가 거의 70~80% 작용하므로 부모의 이혼은 내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이제 부모가 상당히 불미하면 자신도 그렇게 부부궁이 좋을 수 없다 이거죠. 근데 자신도 일지 보면 이미 묘술합, 인술합으로 다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안 끌어들여도 이것은 재혼한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일지술토가 편인으로 기신이니 부부궁이 불미하며 배우자인 재성도 혼잡되어 여자운이 복잡합니다. 아신에서 묘술합과 인술합으로 재성을 끌어들이니 부친도 혼잡이다 이거죠. 또 처도 혼잡명이니 재혼의 명입니다. 더구나 인묘가 모두 공망이니 인묘가 다 공망을 당했어요. 경인은 오미가 공망인데 없고 경술은 인묘가 공망이니까 이 재성이 전부 다 공망을 당했다 이겁니다. 더구나 속이 텅 빈 재성이므로 재성의 덕과 연이 박하게 됩니다. 일지 부부궁에 이게 일지 부부궁에 토가 자리하면 대운에서 형충을 만나거나 대운에서 형충을 만났는데 세운에서 다시 형충을 만나면 부부궁이 부서지니 생리사별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연지인목은 연지인목인데 이렇게 첫 번째로 만나게 됐죠. 근데 자체의 관성인 경금을 머리에 올려놓고 있으니 이미 결혼한 경력이 있는 여자거나 유부녀를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일지 술토를 형충하는 대운을 살피면 저쪽 개미대운이 있습니다. 이것이 37세부터 들어오는 개미대운인데 그 대운 중에서 다시 형충하는 세운을 살피면 39세 무진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대세운을 한번 살펴보면은 대운 천간에서 대운 천간의 개수는 그 금목 상전을 말리니까 기란 기신이죠. 그런데 이제 세운에서 무게합을 합거를 해버리니까 이 세운은 불길한 운이 된다 이거죠. 또 대운에서 미토 대운이 들어서면 미토는 신왕지명의 인성이 되어 불길한데 또 일지를 술미형하니 부부궁의 변화가 나타나는 대운의 시기입니다. 미토는 뭐에 작용을 하냐면은 천간에 간목이 이렇게 있는데 간미가 묘고로 들어갑니다. 또 인중에 간목도 묘고로 들어가니까 재성이 묘고로 들어가는 대운이다 이거죠. (39세) 무진년을 만나면서 39세 무진년을 만나면서 천간은 인성으로 기신이며 무진년을 만나면서
천간은 인성으로 기신이며 신화하니까 기신이다 이거죠. 또 대운과 무게합고로 길신을 합과하여 불기운이고, 세운지 진토는 제차 일지를 진술충으로 가격하니, 이처럼 일지에 있는 토를 대운과 세운에서 연달아 형충하면 부부궁이 부서집니다. 그러므로 일지에 토가 있으면 부부궁이 위험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해 무진년 3월인 병진월에 월운간 병화는, 3월이면 병진월이 되는데 월운간 병화는 화생토로 세운 무토를 돕고, 월운지 진토는 세운지지 진토와 합쳐서 이 진술충을 하니 그 일지를 재차 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3월 음력 3월에 이혼하게 됩니다. 본 명조의 성격상 특징을 살피면 월지 정제격이므로, 월지에 정제가 있으면 상당히 성실하고 세밀하고 부지런하고 저축심이 있고 꼼꼼한 그러한 면이 있는데, 그것이 재성이 혼잡되면 좋은 품성은 사라지고 마치 술에 취한 것과 같아서 재성에 대한 욕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지의 편인이 들었는데 식상이 보이질 않으니, 식상의 행동력과 일지는 내 자신의 행동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처의 상태도 관계가 있지만 행동력과도 관계가 있는데, 일지의 편인이 있고 식상이 보이질 않는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편인의 나태함과 매사의 용두삼위적인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편인은 더군다나 편인이 있으면 식신을 극하기 때문에 바로 근접해서 극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식상이 하나는 떨어져서 이렇게 세운간이 천간으로 딱 나눠져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도 아예 보이질 않으니까 식상의 행동력과 실천력이 줄어드니 편인의 나태함과 매사의 용두삼위적인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비견인 금이 연간에 나타나서 월간의 인성의 생조를 받으니 자존심과 고집이 강하다고 할 것입니다. 연간에서 비견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토생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강해서 고집과 자존심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의 간목은 편제로서 남명에겐 여자가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격입니다. 시간은 일간이 향해 가는 길인데 그 길목에 편제가 있다라는 것은, 물론 정제가 있으면야 좋다고 하겠지만, 편제는 정처를 보기보다는 애인이나 첩으로 보기 때문에 남자가 가는 길에 여자가 길목을 버티고 있다, 지키고 있는 격이라서 여자로 인한 혼란을,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편제는 또한 역마적인 기질이 강하니 타인과 담소하며 풍류를 즐기는 심성입니다. 또한 봄철에 인묘목이 성장하려면 묘월이면 2월인데 여기에 인묘목까지 다 같이 나타났으니까 이것도 묘도 목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봄철의 묘기 수를 받아서 성장을 하고, 또 병화도 나타나서 햇빛을 받아야 성장할 수 있는데 병화가 다 안 나타나니까 본능적으로 술을 찾게 되어서 또한 술을 즐기게 됩니다. 갈증이 나니까. 그죠? 이러한 특성을 살펴보건대 결론은 원국에서 비겁인 금과 강한 재성의 목기가 서로 금목 상전이 되고 있으니 그것은 일명 주색잡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묘기 재성이니까, 이제 재성이고 또 도화니까 도화가 합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상당히 주색잡기에 그런 것으로 발전할 경향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월지 묘도화를 묘술합으로 일지에 끌어들이니 첩을 끌어들이는 명식이고, 이것이 비록 정제라 그래도 도화가 되면은 도화성으로 봅니다.
연지의 인명은 또 인술합으로 끌어더니 당겨오고 여자 문제가 복잡합니다. 친술합을 하게 되면은 또 간목까지 끌어들어오니까 아주 상당히 여자 문제가 복잡한 명입니다. 일지 화개살은 배우자가 고독하다고 하였으며 일지 화개살이죠. 인호술의 일지의 화개살이 되니까 월지는 묘도화로 월지에 도하거나 망신이면 모친이 제치라고 하였습니다. 본 명조는 부모의 전력이 그대로 작용하여 부부간의 갈등과 분란이 끊이지 않게 되어 결국 본처와 헤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남명에서 이혼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재성이 많거나 일지의 사흉신이라 그러면 살상거표를 말하는데 실살이나 상관이나 양인겁제나 또 편인, 효신을 말합니다. 그것을 형충하면 이혼하는 경향이 많으며 천간합과 일지합이 많이 발생해도 이혼하게 됩니다. 합이 많이 발생해도 천간에서 합이 많이 발생하거나 천간에도 이렇게 갑기합이 있고 묘술합, 인술합, 신술합 합이 상당히 많죠. 여자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천한격이라고 봅니다. 남자도 이 정도가 되면은 물론 그 사회적인 합, 남자는 조금 여자보다는 덜하지만 합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좀 복잡하다는 얘기죠. 부부관계에 있어서. 본 명조는 재성이 혼잡되어 많고 일지 술토를 인술합, 묘술합 또한 미약하긴 하나 신유술 준합도 있습니다. 방합은 완전한 삼자가 결합해야 합으로 인정하며 더구나 왕지가 빠져있는 방합은 취용하지 않으나 유금을 만나면 완전한 방합을 이루니 아신으로 합하는 기운은 있다고 봅니다. 아신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방합도 씁니다. 인술도 쓰고, 그죠? 인호술, 삼합도 물론 당연히 쓰지만 신유술도 씁니다. 유술도 합으로 들어오게 되죠. 본 명조가 지나온 대운을 살펴보면 우선 초년은 경진대운이 있습니다. 경금은 신왕지명의 비겁으로 기신이며 용신은 들어와서 용신이 아니지만 그래도 용신 삼을 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 명조는 뭐 다른 것 뭐 수도 없고 식상인 수도 없고 관성인 화도 없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있는 걸 써야 되니까 그렇다고 비겁을 쓸 수는 없죠. 비겁은 재성을 탈취를 하기 때문에 용신으로 잡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천상 용선이로 잡을 것은 인묘목밖에 없다. 용신이 또 이렇게 탁기가 되어서 혼잡되면 좀 불미한 면이 있습니다. 용신이 간목을 재차 극하니 편제가 극을 당함으로 부친의 일로 휴가입니다. 본명의 연주의 경인으로 앉아 경금과 인목이 상전하는데 다시 대운에서 경금이 나타나니 재성인 인목이 부서지게 됩니다. 두 개가 나타나서 경금이 연간의 세력을 도우니까 인목을 하게 되죠. 부친은 일지와 묘술합한 월지 묘목이며 인성 기토와 동주하니 부친성입니다. 또한 일지합한 월지 묘목을 초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부친이냐면은 묘목이 부친이죠. 일지와 묘술합을 하고 있고 또 모친성과 동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친으로 보는데 부친과 모친의 사이는 목국토를 당하니까 상당히 사이가 불화합니다. 이제. 그리고 또한 일지합한 묘목을 초성으로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묘목이 부친도 되고 처도 된다 이거죠. 초년대운의 시기인 9세인 무술년에 세운 무토가 토생금으로
경대운을도와 갑경춤이 심하게 일어나며 대세운 진술충으로 일지술토까지 형살에 발동하니 부친인 을목이 을술토를 만나서 술미형을 하게 되면 동하니까 인묘됨으로 부친이 간암으로 별세하게 됩니다. 또한 천간에는 별세하게 됩니다. 그건 아니고 일지와 진술충을 하는데 일지는 본인의 하체이며 또한 본인의 몸이기도 하니 이 시기에 질병과 사고 등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5세 갑진년에 일지를 진술충하니 교통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지 신금이 있어서 신진납수로 수국을 이루니 진술충의 위험을 많이 완화시켜 대흉을 모면하게 됩니다. 이처럼 일간이 걸록지에 있으면 그래도 명은 길다 이겁니다. 이처럼 삼합은 왕지가 빠진 반합도 인정합니다. 천간의 합하오행인 임계수가 토하면 더욱 강력합니다. 진토가 신진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천간에 임수가 있다면 매우 강력한 합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신사대운에 들면은 신사대운에는 신금은 역시 겁재로 기신이나 대운지 사화가 화극금하여 병신자합으로 묶고 있으니 경금보다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대운지 사화는 근데 인사신 사명을 일으키고 기신인 일지를 화생토로 생하면서 사술 원진상전을 일으키니 흉을 동반한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싸움질하면서 경찰서를 부지기수로 들락거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신 사명이 발생하게 되면은 시지의 신중경금에 일간이 본기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술토에도 신금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본기가 아니니까 물론 이 신왕하다고 해서 신금이 기신이라서 때려 부셔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간이 의지할 수 있는 데는 신금 본기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부서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인사신이 모이면 인중의 병화도 있고 사중의 병화도 있기 때문에 화극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신 사명이 구전되면 인중병화와 사중병화가 이 화극금으로 두 개의 병화가 하나의 경금을 화극금하니까 쇠자왕신발로 이 일간의 걸록이 부서지게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길한 사명살입니다. 또한 용신도 마찬가지예요. 용신도 들어있는데 용신이 들어있는 것을 부수면 안 됩니다. 이모대운의 임수는 그야말로 원국 천간의 금목을 상전을 말릴 수 있는 매우 길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운지지오화가 수와 어긋난 절각이며 정임자합이니 이모대운에는 오중정화가 임수를 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임수의 세력이 상당히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각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임수대운입니다. 그러나 오대운에 들면은 일지합이고 원국과 인호설 하국 삼합을 이루어 왕한 비겁을 화극금하여 재성을 보호하고 길한 시기로 봅니다. 여기가 오술합, 일지를 합을 하게 되니까, 그죠? 일지를 관성이니까 관성이 인호술 합을 하게 되면은 관성도 들어오고 재성도 들어오고 그것이 다 일지합으로 모이니까 결혼하기가 상당히 좋은 시기인데 더군다나 화가 되면은 화극금으로 비겁을 보호하게 되죠. 재성을 보호하니 결혼의 길한 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이모대운 중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언제 결혼했는지의 여부는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결혼한 해를 이해하기 힘든 탓일 수도 있으니 아마도 일지와 신유를 방합하는 32세 신유년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천간과 지지가 전부 기신이지만 그런 때도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지를 충하는 때도 결혼이 돼요. 그것은 결혼하고 나서부터 분란과 투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의미이며 결혼 초부터 사이가 틀어졌다는 것은 결국 오래도록 이어나가기 힘든 원인이므로 안 좋은 세운에 결혼하면 부부가 헤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본 명조는 본처와 해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요건을 지녔는데 우선 재성이 혼잡되어 많고 일지가 토이며 기신이고 사흉신인 살상겁호에 들었으며 편인과 역마살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편제가 역마에 앉아 있고 극을 당하며 금국목 칠살의 극을 당하는 것이죠. 갑기합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성이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편인은 실천적인 식신을 파괴하니 용두삼이의 습성이 강한데 그것이 일지에 들었고 역마를 보니 일을 하다가 중간에 말 타고 도망가는 탓입니다. 그래서 편인이 일지에 있는데 다시 역마를 보면 재혼명이라고 합니다. 개미대운은 이혼과 재혼을 겪는 대운이며 개수는 비록 길신이나 미토에 의해서 절각이 되었고 개미 묘지에 들어 상당히 무력합니다. 길신이. 그런데 원국의 월간 기토에 의해서 기계극을 당하니까 부서지고 맙니다. 개수가 기계극을 당하죠. 물론 토생금 금생수로 해서 약하긴 하나 이제 이 개수는 경금을 거치고 기토를 거치고 간목을 거치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흘러들어간다 이거죠. 월간 기토는 각기합이나 일간 경금에 가로막히며 연간의 경금도 간목을 억제하니 기토는 반 정도 풀려있는 상태라 이겁니다. 즉 인성인 기토가 길신인 개수를 부수니 문서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기토가 인성인데 이 인성이 길신인 개수를 토국수를 하니까 인성에 의한 불미함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인성은 문서이므로 문서란 집문서, 계약문서, 결혼문서 등을 의미합니다. 대운지 미토가 일지 술토를 술미형하니 부부궁이 동하게 되고 술미형으로 동하게 되고 그것을 다시 세운에서 건드리면 발동이 되어 부서집니다. 결국 무진년에 일지를 진술충하니 부부가 파경에 이르는 것은 면할 수 없으며 병진월에 결판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미토는 원국의 도하인 묘목과 묘미 한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토는 원국의 도하인 묘목과 묘미 한목을 하게 되죠. 그것은 도하와 합은 여자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부부가 파경을 맞은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토와 습토의 충돌로 이어지는 토충인데 토충은 충미충, 진술충 이것들은 다 토와 조토와 습토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명에 의한 충돌은 여타의 다른 충보다 강력한 것입니다. 흔히 토충은 붕충이라고 해서 약하다고 보는 학파도 있고 심지어는 형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학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토의 위력은 다른 어떤 것보다 크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를 잘 살펴야지 사주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